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종각입니다. 오마이TV의 대선 논례팀이 현재 이 종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서혜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쌀쌀하긴 해요. 네, 예정 없이 사실 왔습니다. 네, 거기서 촛불 집회가 네. 있다고 그래서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려웠을 때마다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주권자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네. 2002년, 네. 2004년, 그렇습니다. 2008년 네. 이렇게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네. 앞두고 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후보 등록이 25일, 26일 양일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22일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네. 지금 이견을 좁히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저녁까지 뭔가 타결을 봐야만 네. 그나마 여론조사가 순탄하게 네.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긴박감이 지금 있는 거죠. 거의 데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러면 후보를 네. 등록한 이후에 단일화를 하거나 네.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분명한 거는 3자 구도가 되면 필패다. 3자 구도는 필패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가령 신익희 후보가 네. 유세 중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56년도에. 네. 그런데만 해도 그때만 해도 100만 표 이상의 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표가 찍기만 하면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도. 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른바 추모표. 네. 왜냐하면 거기 지지했던 사람들 그냥 그 표에 투표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선에도 결국 많은 표차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등록한 이후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쇄가 되어버린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부지자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단일화 되는 거 여부를 알지 못한 채로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종각 내거리에 지금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한 5시경부터 트위터상에서 한번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마련된 거기 때문에 아직 뭐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0여 명? 한 200명 정도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민심의 크기는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현장을 보여드림으로써 주권자들이고 오마이뉴스 TV 시청자들 또 독자들이 민심의 향방을 가름하는 직접 보신다는 점에서 대선 원래 프로그램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는 동안에 우리 장윤선 전 시청장이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네, 받으시죠. 무슨 전화인지 제가 받아보시죠. 일단 받아보고 싶은 테니까 혼자 한번 진행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 오마이뉴스 TV에서 여러분께 종각 내거리에서 여러분께 정기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현재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시민 200여 명 정도가 나와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지금 진중원 교수께서 와 계시는데 잠깐 만나 뵙고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의 경우 우리 서혜성 교수의 표정은 늘 어찌 보면 좀 유쾌한 편인데 오늘 잠은 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뿐만 아니고 오늘 사실 방금 전에 여기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전라북도 완주에서 한 분이 이제 13층에서 유서와 플랜카드를 써놓고서 몸을 던지시는 건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이게 이제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단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요구, 주권자들이 왜 이렇게 갈급하게 이걸 요청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안철수라는 분이 오늘날 인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지 두 분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민심의 요구에 의해서 그 파도 위에 지금 배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이 빨리 결심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또 오늘 아까 저녁에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문화예술계에서 또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게 뭐 어떤 안을 내도 저는 안 자체는 그게 누구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극히 제한된 표본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한 이상 그 표본조사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상했던 대로 여론조사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원 상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쌀쌀한데. 네. 참 왜 이. 나오셨습니까? 몰라요. 전화 먹고 나왔어요. 후배가 자기는 지방에 있으니까 나 대신 나가라고. 아, 예. 그렇군요. 아까 앞에서 무슨 말씀하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까? 단일화 문제죠. 어제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네. 솔직히 그래요?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왜냐면 어제 TV 토론 보면서? 아니 뭐 TV 토론 왜냐면은 TV 토론 전에는 단일화 협상이 끝났어야죠. 그렇죠. 다음에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만난다 그래서 안심을 했죠. 네.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컴퓨터 딱 듣고 보니까 결렬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 만난다는 말이 없어요. 몇 시에 만난다는 말이. 네.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던 차에 네. 이제 밥을 먹고 네. 이제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2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겨우 지금 정신 차려 지금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경주에서 올라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주에서. 영주에서. 예. 그러니까 조금 상한 음식도 기분이 좋고 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소화가 괜찮아요.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아프면서 내려가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꼭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삼자 구도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극히 일부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네. 드디어 진 선생님 와가지고 우리가 좀 웃네요. 사실 이게 두 사람이 다 평소에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막 웃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두 사람이 다 무거워가지고 이게 갑자기 뚝 근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영혼은 어젯밤에 그 TV 토론에 대한 네. 중계를 우리가 하면서 참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네. 저기 뭐 호치민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뭐 이스탄불 등등에서 많은 그 저도 봤어요. 단일화를 영원한 보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집에 그 TV가 있는데 그 설치를 해가지고 기술자가 와가지고 손 봐줘야 되는데 TV가 안 걸리가 안 돼가지고. 귀찮아가지고 5개월 동안 내가 TV 없이 살고 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셨구나.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오마이 오마이 TV를 봤군요. 또 여러 채널 중에 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서유선 선생님 이렇게 뻘짓하는 것도 좀 보고 잡복 멘트가 이게 잡복을 아니 우리 진중권 선생님이 간간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야 돼. 아니 근데 저야 하다가. 얼굴이 있으니까 잡복이라도 하는데 뭘 근거로 잡복을 하십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제 핸드폰에 제 전화 혹시 안 치겠어요? 글쎄요 못 봤는데. 그걸 뭐라고 시켰어요? 제가 좀 출연하라고. 아이고, 영주에서. 후에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영주에서 그때 온거 쓰느라고 밤샜죠. 그렇죠. 30분 워낙 또 이 바쁘신 근데 이 분이니까. 어연로 대표하고 이 방송을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게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이 양반하고 같이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잡복을 안 하면 이 방송 볼 사람이 없는 그래서 계속 잡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정당화를 하시는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지붕창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우물에 들어갔다가 신음물 들어갔다 지금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트위터도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TV 토론이 일부에서는 참 재미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뭐 좀 진지하게 내용이 오갔다 그러던데 진중권 진중권 교수는 진중권 토론하는 걸 보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토론이 아니라 근데 그게 이제 정책 토론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짧았어요. 그 안에서 4개의 주제를 한다는 건 사실상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고요. 큰 대각만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후보들도 참 차분하게 오랜만에 그런 토론 받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네거티브 전혀 하지 않고 하지만 또 공격은 나름대로 날카로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어제 그 진중권 선생님이 올린 트윗을 봤어요. 전혀 진중권 점잖게 토론만큼 점잖게 간접평을 관전평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 중계를 했죠. 근데 너무 점잖아. 왜냐면은 저기 또 그 인터넷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바로 듣자마자 바로 쳐가지고 쫙 그래서 올렸습니다. 원래 진중권 선생님 특유의 그 반어제 표현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저는 끝까지 중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평가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52대 48 이렇게 났죠. 근데 누가 50인지 누가 48인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기왕이 생방송 나오셨으니까 사적인 얘기 조금 하면 영주에서 학교 생활하시면 어떠십니까? 좋죠. 뭐 공기 좋고 주위에 널린 게 인삼밭이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또 감추어진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산채 이런 게 서울에 자주 오셔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말엔 올라오죠.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그 강연 같은 게 잡히잖아요. 네. 그런데 영주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에 와서 저 서울 강연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근거지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다시 또 주중에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일주일에 한 3일 정도씩 이렇게 안배하나 보네. 그렇죠. 3 정도.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양쪽에 지금 핵심적인 갈등을 안고 있는 게 여론조사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한 1, 2% 차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악마는 디테일이라 그러던가. 그 말 있잖아요. 사실 그 디테일에 따라서 그 게임 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싸우겠죠. 우리가 볼 때는 안 달라진다고 봐도. 조국 교수가 간단하게 올렸어요. 그냥 간단한 설문 이렇게 해놓고선 야권 단일 후보 문재인이 좋으냐 안철수가 좋으냐 이거면 근데 묻자. 오늘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절반 하자.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 답이 나오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캠프에서는 일단 받아들인 걸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우상호 공보단장이 아까 8시경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도 지금 그 뭐죠?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제 안철수 캠프 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안 캠프에서 얘기합니다. 받아야죠. 그럼요 다 받아야죠.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그 안에 미세 조정은 쉽게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거든요. 자기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취할 건 자, 이 취하고 절충안에 대해서 안철수 쪽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 트윗 올렸나요? 올리려고요. 그러면 오마이 TV 대선 논례를 통해서 말로 지금 트윗을 대선 논례를 통해서 지금 트윗을 올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다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지자들이 꾹꾹꾹꾹 참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근데 그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 생각이 있고 다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또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렇죠. 근데 됩니다. 국민이 한 사람인데 자기 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뭔가 좀 얘기하면 판을 깨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분 아주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누가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아냐. 그렇죠. 근데 국민이 우리 이 지지자들의 거의 한 7, 80% 그러고 있습니다. 지지자가 없거나 그런데 뭐 누굴 판단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꾹 참는 거예요. 국민의 대다수는 정말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조심 서로 말 조심해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캠프에서 그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력을 시끄럽게 내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종각 사거리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은 꿋꿋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촛불이 지금 저게요. 난방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으로. 겨울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이 아니에요. 난방이에요. 저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축구 룰 때문에 경기 규칙 때문에 축구 경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규칙 가지고 축구 경기 안 하겠다 이렇게 가면 참 곤란한 것이죠. 이제 시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죠. 그리고 국민의 판단 내립니다. 심판은 양 캠프가 아닙니다. 심판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서혜성 작가는 이제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중재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안 해봤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아니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는 자기 캠프 마음대로, 50%는 다른 캠프 마음대로. 그럼 공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기서만 약간의 뭐 미세 조정,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이겁니다. 한쪽은 피자 방식으로, 한쪽은 호떡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를 합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제부터 우리가 그 시민 참여로 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이 대선 논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진중권의 제안,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 안이 50대 50 하는 거, 문화예술인들이 중재한 거. 진중권 씨가 지금 이제 크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는지 안 동의하는지 이 댓글로 쫙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해드리도록 진중권 선생님 트윗을 올려도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치킨 게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캠프라도 그걸 생각한다면 우산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전 11시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 생방송 인터뷰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TV 토론 하기 전에 깔끔하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후보 단일화 협상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게 토론을 했어야 사실 된다고 이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렇죠. 내일 인터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제는요 이런 겁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진수의 말에 이제 보태는 건데요. 사실 어제는 비가 굴고지고 있죠. 괜찮아요. 규칙은 정해놓고 어제는 일종의 축구 예선전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어제는 예선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규칙은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근데 어제 나와서 단일합시다. 이 얘기하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사실.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한 거죠. 토론 보는 동안은 그래도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내일 아침 만나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참 좋았는데 아까 그냥 수업 끝나고 와가지고 컴퓨터 딱 열고 가슴이 콱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고 참 슬프다고 그랬는데 이 종각 내거리에는 지금 비가 굴고지고 있습니다. 사실 민심이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마이크 비 맞아도 돼요? 안 되죠? 이게 국민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양 캠프는. 진중권 선생님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진중권 선생님이 시를 이게 국민의 비라고 생각하라고 양 캠프는 국민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우리가 뉴스를 봤습니다만 완주에서 한 분이 또 50대 한 분이 이건 때문에 자살을 하는 슬픈 일이고 자살을 이런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정치가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정치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민주당 예선 과정이나 그 이후에 안철수 현상, 그다음에 안철수를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높게 지지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안철수. 그러면 왠지 두 분 다 권력 의지가 없어 보여. 아니, 뭔가 좀 아니 근데 권력 의지가 하나로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보여주신 건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정치인이 정치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력 의지를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협상 과정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 의지는 그 전에 미리 강하게 보여줬어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다른 게 필요하다. 다른 의지가. 정치인이 권력 의지를 갖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권력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근데 좋은 권력 의지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문제 지난 한 2, 3일 전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그걸 내려놓고 주로 민심 중심으로 주권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하게 권력 의지를 쟁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50% 저랑 끝까지 왔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게까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은 후보 단일화 과정이 감동적이어야지. 그렇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의 이탈표가 최소화돼서 결국 이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속에서는 상당히 상처가 간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일 아침까지라도 이걸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감동적인 단일화로 대반전 시켜주는 그런 뭔가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이런 소식을 보고 싶어요.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타결보다 사실은 더 드라마틱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단일화되든 간에 선거전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전을 치를 때는 혼자서 치를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움 없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쪽 캠프에 도움 없이 당선되기 힘들겠죠. 지금 박빙의 싸움이거든요. 일대 두 캠프가 정말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일화 과정 속에서 쓸데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없어야 되고요.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요. 상대 지지자를 자기 편으로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선거에서 이 선거 어떤 면에서 선거 자칫하면 나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단일화만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렇죠. 단일화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뭔가 수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하는 거,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일화 과정 속에서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지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 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후를 봐야 돼요. 그 후까지도 읽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 등록이 되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표만 해도 수백만 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설령 사퇴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이제 뭐 투표용지가 12월 9일 날 인쇄되니까 10일 날 인쇄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 슬쩍 나왔어요. 그렇지 않고 선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등록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관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분이 국민들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을 잘 지킬 사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딴 건 다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25일 날 네. 한 분만 등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지켜야 됩니다. 네. 진중권 선생님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한 분만 등록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라. 네. 뭐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그게 안 되고 만약에 둘 다 등록을 한다면 네. 정말 이 정치권에서 발을 계속 선거는 실패할 뿐만 하기가 아니라 힘들겠죠. 네. 예,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역사의 죄인. 그 다음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선선을 앞두고 네. 두 개로 나눠진 거거든, 모든 것이요. 네. 하나로 되었으면 무슨 큰일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나눠졌을 때 생기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네. 이렇게 고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서혜성 작가도 늘 유쾌한 분이시지만 네. 또 이 진중권 씨도 네. 글로 보면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진중하게 주제가 무거워요, 너무. 진중권 씨가 진중하게 이렇게 진중권, 서혜성 둘 다 지금 우울 모드에서 그러니까 웃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말이 그리 나가질 않는 거예요. 내일 이렇게 같이 함께 웃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네. 그 방송할 때는 막 웃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두 후보가 만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만날 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설마 이제 이것까지 했으니까 네.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방송을 하게 되리라고 네. 사실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어제 방송을 봤지만 국내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 계신 분들이 네. 진짜 주시하고 있어요. 네. 간절하게 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역사상 후보 단일화 없이 지금까지 사실 야당 후보는 진행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힘이 약합니까? 힘이 약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분화되는 것 같아요. 네. 가치관이 분화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이게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결선 투표제죠.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제만 있으면은 그 사실은 보수 쪽도 가치관이 분화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뭐 선진당 약간 네. 이념적으로 우익인 분들과 약간 시장주의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또 합쳐졌더라고요. 그러다 진보 쪽도 예컨대 뭐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 정치 세력과 이번에 안캠프와 같은 시민 정치 세력과 또 다른 아마 진보 정당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해관계도 다양해지는 거고 사회가 발전해 갔다면서 문제는 그걸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다. 결선 투표제가 없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대선 야권론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겠다. 네, 진짜로. 왜냐하면은 저는 진보 정당 해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양당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정말 진보 정당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명함을 내밀 수가 없고 오히려 욕을 먹어요. 표 갈라 먹었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물론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큰 차이가 있죠. 하지만 또 진보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여러 번 교체했는데 사실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대표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정권 잡지도 못하는데 왜 진보정당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받을 때인데 그때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의제가 진보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들 다 사실 진보정당에서 먼저 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5년 전, 뭐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저들도 받아요. 그런 게 이제 진보정당의 뭐랄까 존재의라고 할까. 그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실 집권도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죠. 일단은 3당 체제로 갔다가 그다음에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좀 한나라당이나 아니, 새누리당하고 민정당 말이죠.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중에서 좀 괜찮은 의원들이 보수 쪽 이렇게 되고 모이셔서 그 다음에 사실 민주당에 안 계셔도 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에도 일부 진보 정당에 와도 되실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보가 와서 딱 보수 진보로 쫙 나눠졌어요. 얼마나 좋을까. 사실 좋죠.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 처음 얘기했을 때 다 좌빨 뭐 이렇게 몰렸는데 지금 뭐
박근혜 그렇죠. 후보도 사실 무상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렇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보정당의 필요성. 그러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네. 또 진보정당이 가령 10% 득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의제를 그대로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약속을 하는 거고.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보정당의 그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릴 방법이 없죠. 없어요. 알릴 방법이 없고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민주노동당이요 이러는데 상인이 먹살을 잡지 민주당 이놈들 누구 때문에 내가 저는 민주당 아닙니다. 봉변도 당하고 그때 이제 그 뭐죠 김대중 정권 때문에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좀 풀리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이제 동양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참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어차피 숙제가 많대. 숙제도 많지 게 아니라 어차피 학생들은 강의 듣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안 해본 것 같아. 아, 숙제가 많아요? 의외인데? 소문을 내가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진중권 선생님 제자가 우연히 만났으니까 내가 선생님을 잘 가르쳐서 아니 숙제 많지 않나? 많이 아니, 나는 공부는 때가 되면 다 하게 돼 있어. 아니, 뭐, 놀아,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못 내는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를 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야 학생이. 뭐 야권 다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내지. 그런 거 안 되게 미학 숙제는 주는 얘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아, 그래요? 딱 그 구분하기 미학 때문에. 숙제를 내겠지. 그러니까 미학 숙제라는 게 사실 미학 훈련이 한국인이 안 돼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근데 학생 그렇고 학교 당국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학교 당국은 저도 사실 진쌤 때문에 그들이 사실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홍보 비용을 받아야지. 그렇지. 홍보 비용. 대한민국에서 스케일이 제일 큰 대학이에요, 지금 봐. 아, 서울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뭐 이런 건데. 경북대, 부산대, 이거 동양이잖아. 동양이니까. 옛날에 국제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없어지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최고가 됐죠, 이제. 네, 아, 좋은 그렇구나. 대학인데. 말씀 좀 하시고.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 수의장님 말씀해달라고. 아니. 방송 중에 무슨. 괜찮습니다. 방송 중에 어딜 가면. 지금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와서 연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진행자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건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진행할게요. 아니. 원래 그 이런 진행은 제가 원조예요, 원조. 제가 이걸 3개월을 했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갔다 오셨던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아니야. 일반인들이 한대요. 일반인들이 한대요. 네, 그건 아니, 수위냐? 아니,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예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방송의 시청자가 작든. 아니요, 어떠냐? 오마이뉴스. 아, 그건 상관없어. 시청자들은 다 내가 그래, 용서해요. 내가. 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리 떠돌이 방송. 이게 사실 디지털, 네. 기동력 있는 유격대 방송의 사실상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격이죠. 예, 수많은 원조격이죠. 원조들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 왜 나왔어요? 촛불 집회 때. 자주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구도가 안 잡혔다. 오늘 PD가 왜 나오셨어요? 얼떨결에 나왔죠. 얼떨결에. 오늘처럼. 아니 그냥 뭐 여중생들이 뭐 그때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 뭐죠 아기 엄마들 네. 유모차들 끌고 나오고. 그래서 아직 첫날이 기억나요. 네. 딱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하자는데 같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동권 노래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안 운동권스러운 노래가 광야에서야. 그럼 안 추워도 노래가 좀 알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뭘 했냐면은 오 필승거리 윤도현 아리라 막 이러면서. 참 그러고 진 선생님이 원래 메아리 출신 아닙니까? 아니요. 노래 운동 옛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저희 구석에 가가지고 진보정당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왜냐면 시위 가면 맨날 보던 놈들이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 양반 친구 아닙니까? 여기. 담배 피면서 야 이거 분위기 적응하기 너무 힘들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런데 진중권 선생님이 좀 결합하니까 분위기가 좀 살고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혹시 마스크가 중요하죠. 마스크가. 그러니까 아니 그 트위터에 올리셨어. 이게 라디오는- 조국이하고 나하고 얼굴 비교한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국기는 사실은 잘생겼죠. 근데 자꾸 보면 좀 지루한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지루하지 않고. 보면 볼수록 뭔가 새로운 게 자꾸 나옵니다. 약간의 그 일탈, 엔트로피가 있잖아요. 얼굴에. 엔트로피가 그 매력의 근거거든요. 그런데 네티즌들, 트위터리안들은 상당히 진 교수 말이 동의하대요. 그러면 난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 교수 올렸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 리트윗이 많다 보면 왜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주입형 미남이라 해서 주입식 미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잘생겼다고 우기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 계속 해. 그럼 웃지도 않아 이제. 계속 해. 그러면 그래 잘생겼어. 긍정을 해요. 처음엔 냉소적이지. 그 다음에는 계속 하잖아. 그러면 그래 잘생겼어. 누구를 진다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헷갈려 이제. 잘생겼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잘생겼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미남의 기준이 바뀌는 거라.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고. 원래 천재는 남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법자, 미의 법칙을 세우는 사람이고 새로운 미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선생님 미학 강의 이게 학교에서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현대미술의 원리야. 현대미술의 원리가 이런 거죠. 나도 잘생길 수 있다. 라는 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거하고는 나도 당일성이 일단 좀 다르고 명제의 전환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관철시키는 겁니다. 미의 기준을 바꾸네. 그 사람들이 자꾸 굉장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의 기준이 있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트리는 얼굴을 그 뜯어 고쳐 수술을 하면서 그거는 가수야. 이걸 주장해서 이걸 관철시키면은 내 얼굴로 뜯어 고친다니까. 여러분 고치지 마세요. 고치지 마세요. 지금 근데 조 교수가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만약에 왔으면 어떤 반론을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교수하고 진 교수하고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맞아요. 친한 친구입니다. 맞아요. 학번은 같은데 나이는 2살 차이나. 그래가지고 내가 삼수했단 말 듣잖아. 짜증나 죽겠어. 나 삼수 안 했어요. 사람들이 연도를 보고 진중권 선생님이 삼수를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조 교수가 나이를 일찍 올반을 해가지고 학교 일찍 들어온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대선 올리니까 대선 얘기도 좀 하면서 이제 좀 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오면 안 되지. 조 교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두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이번에 검토 한번 해보고 조국 교수 얼굴 논에 대해서 조 교수 어떤 반박을 하는지 한번 시청자에게 한번 우리가 스페셜 쇼로 같이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그럼 제가 조 교수가 어디쯤 왔는지 바퀴 좀 한번 할 테니까. 선생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행동하지 않습니까? 행동?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뭐. 얼떨결에. 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고상한 말로 이른바 안가주망 혹은 뭐 참여.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부담스러워. 얼떨결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왜 나오십니까? 그냥 오늘은 걱정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후배가 또 전화해가지고 자기 대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2호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2호선을 타고 그 홍대로 가는 길인데 을지로입구에서 을지로입구가 저는 이제 대한문이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을지로입구역에서 내려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걸어가자. 딱 갔는데 대한문에 아무도 없더라고. 전화를 어디야 그랬더니 여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호선 타고 와가지고 왔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신문에 박근혜 코스프레 뭐 이렇게 드라마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잖아요 제 말이. 김종인. 근데 했는데 이번에는 이 양반이 단독 토론을 하신다고.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단독 어떻게 토론을 단독하나? 그 모놀로그잖아요. 그 모놀로그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이게 무슨 토론이라는 게 적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견을 가진 사람하고 토론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프로파간다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해창 씨도 한번 그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뭐 정몽준 단일화 한다고 그러니 자기도 한번 해주라. 전례가 저는 뭐 하는 거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하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별 의미가 있을까? 도리어 근데 이해창 씨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노출된다고 그래서 사실 인기가 좋아지는 건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 궁금한 게 그 상대가 누가 나올까가 참 궁금해요. 아, 같이 이렇게 패널들로. 아, 그때는 탤런트들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연예인들이 나와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완전히 이제 프로파간다로 바뀌었죠. 연예인들이 질문하면 이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리어 그게 박근혜 후보한테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도리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도리어 들어요.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네. 저는 뭐 그렇게 그게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네.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모든 정책에는 다 허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 허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물어야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이제 네.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뭘 위한 토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인지도를 관리하기 위한 토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잖아요. 사실 근데 박근혜 후보는 인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이제 그 방송 노출도에 따라서 뭐 네. 약간의 지지율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걸 고려한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잖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혼자 얘기하는 게 좀. 아, 예. 오늘 촛불 시위에 함께한 네. 한 시민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 자, 카메라가 세 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니, 같이 오세요. 아, 잠깐만. 담배 피러 가는 약좀 건 먹으려고. 좀 자, 전에 지금까지 이제 진중권 교수가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나 왔는데. 본인이 잘생겼다. 조국 교수 못지않은 미남이다. 네. 조국 교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미남이다. 네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해야 되죠. 지금 콕 찌르시는데. 차원이 다르네 동의합니다. 차원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네. 네네. 평소에 진중권 교수의 뭐 글, 트윗 네. 많이 좀 접해봤나요? 가끔. 가끔. 네, 자주 어떤 접하고. 점에서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지름? 그 다음에 내지름. 솔직함? 솔직함. 네, 날카로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스크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스크.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촛불을 드셨는데 몇 네. 시부터 와 계셨어요? 7시부터 그래요? 왔었습니다. 네, 네.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네. 날씨가 쌀쌀한데. 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계속 혹시 타결됐나? 이렇게 막 뉴스를 네, 점검해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뉴스도 보고 네. 또 트위터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진중권 교수님 사진 찍어서 올리고 빨리 나와라 시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어제 TV 토론 봤을 텐데 어제 어땠습니까? 실시간으로 못 보고 오늘 이렇게 추격해 놓은 영상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네, 그것만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국 촛불까지 네. 들게 되셨는데 네. 두 분이 지금 단일화 방식을 놓고 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간극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룰이라는 게 시민들 네. 입장에서 뭐가 이게 적합도 조사와 뭐 양자 대결로 봤을 때 어떤 게 어느 후보에게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이 네. 아무리 분석을 해줘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네.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만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네. 나한테 불리하냐 너한테 유리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두 사람의 의견이 빨리 접근이 돼서 네. 단일화 협상을 이뤄내느냐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너무 전문 용어들을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좀 룰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인데요. 저 말씀이 어르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룰이 복잡하면 도리어 국민들이 그걸 선정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극히 평범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집에 아버지가 한 명이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이 아마 선거 전문가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공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에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 맞죠? 네. 추운데, 네. 길바닥에 나가 촛불 들게 외치게 하다니, 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의견도 있군요. 아무리 본인 생각이 진심이더라 하더라도, 네. 그것이 시민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다.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할 경우에. 진심이란 말이 딱 단어가 걸리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촛불이 아니라 네. 촛불을 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얘기. 네. 아까도 봤는데 근데 조 교수는 어디 오고 있습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나 진중권 교수가 오는 줄 알고 오는 줄
알고. 못 나타나는 어른들 거예요. 알고. 왜냐면 여기서 얼굴 때문에. 마스크 비교될까 얼굴 봐. 때문에. 마스크 비교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네. 늘 답을 주고 하는데 아하. 지금 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만 지금 답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그런가요? 네. 자, 그 두 후보의 이 네. TV 토론 어제 이제 봤을 텐데, 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이 내용은 좀 아쉬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은 두 후보 물론 이슈가 되어 있는 네. 이제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조금 지금 위기를 경제 위기만큼이나 생태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환경 정책을 우리 정부가 좀 어떻게 그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경제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로드맵 같은 거는 사실은 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문제로 상황이고요. 잡히지 않았죠. 네, 늘 네 가지만 크게 했으니까. 선거 정책에선 늘 환경 문제는 좀 뒤로 밀리고 뭐 액세서리 식으로 끼어드는 게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종강역 사거리에 모였던 시민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으로 가고 계시는 몇 분을 저희가 한번 집단으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 TV입니다. 네, 얼굴 보여주기 부끄럽습니까? 아니, 같이 좀 하시죠. 같이. 네. 자, 우리 진중권 교수도 있고. 네. 이거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서혜성 작가는 모르죠?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저 나가 있겠습니다. 자, 삐지지 마시고 이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촛불을 들었는데 말이죠. 네. 몇 시간째 지금 들었습니까? 1시간 반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비도 맞고 그랬는데, 무엇을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 단일화를 기도했습니다. 네,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를 기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진중권 교수 옆에서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번 뵌 적 있습니다. 네. 강연을 좀 쫓아다녔거든요. 팬이시군요. 네, 서혜성 작가의 강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좀 나눠드리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마이뉴스는 아시겠죠? 네, 강연도 들었었는데. 제 강의를? 네. 이렇게 부스트할 수가. 네. 이제 어제 TV 토론 보셨을 텐데. 네. 어땠습니까? 좀 밋밋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토론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항상 토론이 이렇게 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토론인 것 같습니다. 진중권 씨가 그 누군가와 하는 토론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네.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우선 눈빛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눈빛이 좀 존경하는 서로를? 뭔가 이제 네. 얘기를 경청하고 네. 듣고 신뢰한다는 표정과 눈빛으로 어제 토론은 그런 식으로 진중권 교수는 상대방을 경청하지 아니 않거든요. 경청을 안 한다기보다는 왠지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을 하기 위해 때론 토론장에서 나가버리고. 네, 그런 기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시간 현재까지 지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아요? 네. 좀 속상하시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내일 아침은 좀 웃으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좋으신 합니다. 말씀이네요, 그죠? 네. 내일은 새로운 태양이 들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기대, 그거는 국민의 기대를 두 후보가 저버리지 않고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서혜성 작가도 아시죠?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왜 또 모르는가? 아니, 이분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한번 해보면. 세 명 다 물어봐서 세 번 다 모르.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아요? 네. 오마이 TV에 개선 올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지금 명사회자로 국민적 사회자로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럼하고 이런 분이요. 저를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기적의 도서관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죠. 그걸 제가 네, 그 기획해서 TV에 나왔던 분이에요. 네. 여러분이 도서관을 많이 다닐 수 있게 된 그 최초로 근거가 된 거죠. 자, 아까 이제 내일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시민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근데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겠죠. 그 두 후보에게 한 말씀 하시죠. 후보에게 후보에게. 우선
말은 여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염원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실망시키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 사실 막 욕하고 싶거든 사실. 네. 그런데 그걸 꼭 참고 네. 너는 왜 그러니 네. 빨리 해. 네. 지금 그 말을 아주 점잖게 하셨습니다. 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지금 이 방송도 말이죠. 해외에서 뭐 일본, 미국, 네. 그다음에 저기 호지민시, 뭐 이스탄불 곳곳에 보고 있어요. 네. 특히 재외 동포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에게 지금 서울에 써 있는 한 대학생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시죠. 해외에 계신 분들께요. 네. 해외에서도 이번 대선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은 이만큼 뜨겁습니다. 그것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최학원 선생님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뭐. 황장수 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진중권 집중 인터뷰야. 탐사. 진중권 탐사. 네. 도대체 왜 사망유의 과정에서 네. 그 양반이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갖고 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네. 주장을. 근데 거의 100% 허위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할 걸 그래도 꽤 준비를 했거든요. 네. 24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네. 그래서 그걸 딱 가져갔는데 네. 이상한 판넬만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토론을 안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홍보의 공간으로 터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넬이 이만큼이 남았더라고요.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의미 없다 싶어서 그냥 딱 나와버렸죠. 그렇죠. 오늘자 오마이뉴스에도 좀 실려 있는데 네. 오마이뉴스 팀의 그 사실 검증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황장수 씨가 주장한 월세 문제 네.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5,000불은 아니다. 약 2,000불 선이다. 네. 이렇게. 근데 사실 좀 2,000불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홍대에서 그 원룸 살았거든요. 네. 그게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불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원룸이겠습니까? 네. 방 하나만 딸리게 되면 이제 홍대도 뭐 150만 원씩은 넘어갈 네. 텐데 네. 근데 뭐 거기 미국 같은 거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서 보게 되면 조금 비싸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독일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비쌀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그렇죠. 그게 무슨 또 대단한 뭐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게 좀 문제죠. 근데 말이죠. 제가 잠깐만요. 이거 말씀 이제 부연하는 건데 가끔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좀 제가 당연히 진보 쪽으로 토론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정말 제가 무슨 토론 주제가 정해지면 수치 해당하는 것도 공부를 다 하고 가거든요. 대체로 다요. 그런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수치를 가져와요. 나중에 토론 끝나고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NLL 문제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보니까 제가 이제 진중권 선생 NLL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 NL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건 뻔한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예. 나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팩트를 갖고 와서 야 정말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서 막 팩트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래서 거예요. 막 이제. 칭찬까지 했다고 정말 준비 많이 했구나. 용어 정말 잘했다고. 나 트위터로도 오늘 칭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나도 좀 챙겨서 간다고는 갔는데 보지 못한 팩트였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엉터리였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까지 다 뽑아서 갖고 갔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이나 팩트를 가지고도 인정을 안 한다고 한다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뭐랄까 약간 두 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분에서 자, 우리가 진중권 씨와 길거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고 있군요. 우리 세 명 중에 과연 누구를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오연은 될 것 때문은 아니다. 그건 알겠어요. 전중권 선생님 아마 이제 보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진중권 그런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중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찍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중권이 하고 찍는 데가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남 주장이 드디어 이제 관철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한 명만 더 모셔보고 아까부터 계셨어요. 구경하고 계신 분? 선생님 잠깐 오셔도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말씀 여기 이쪽에 여기 오세요. 저희 여자분도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첫
커플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중권 씨 지금 길거리 인터뷰 구경하고 있습니까? 저 잠깐 지나가다가 애인도 잠깐. 애인. 제가 애인 하여튼. 좋아했는데 네네네. 팬입니다. 영생의 팬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냥 말 너무 잘하셔갖고 네, 그렇군요. 한결님 그 얼굴이 아니고 얼굴 때문에 그런다는 거. 너무 멋지신데요. 너무 멋지신다. 이집분도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오마이TV의 대선 논래팀이거든요. 예. 네. 진중권 씨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네. 문재인과 안철수 중에 누굴 좋아합니까? 저는 안철수. 안철수. 네. 어제 TV 토론 어땠어요? 어제 TV 토론에서 이거 도망가지 마요. 이거 도망가요. 예. 어제 TV 토론 아니, 안 어려. 좋았는데요. 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들 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밀렸다. 예. 근데 저는 두 분 다 되게 너무 그렇죠. 싸우지 않아도? 예, 그게 싸워서 하는 그 토론이 아니잖아요, 사실. 진중권 씨 토론하고 좀 다르죠? 아니, 그 토론은 다르죠. 이거는 물어뜯고 하는 거고, 그거는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꼭 굳이 그거를 꼭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 근데 지금 후보 단일화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네네. 어떻습니까? 될 거로 보시니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두 분에게 한 말씀 하세요. 좀 빨리 합쳐져서 국민들 이렇게 화합이 잘 되게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자, 서희석 씨가. 예. 두 분, 애인이신가요? 아니, 친구. 진중권 선생님, 아세요? 네, 100번 토론 디오에서 디오 때 나오셨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땠어요, 그때요? 그때는 욕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니, 굉장히 말이, 100번 토론은 그렇게 재밌게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진중권은? 소신 있는 발언? 오연호는? 예? 오연호는? 어마이뉴스 대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오마이뉴스로 아세요? 네? 오마이뉴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마이뉴스. 앞으로 많이. 이 오마이뉴스에서 하고 있는 오마이TV, 그 오마이TV에서 지금 대선 현장을 민심을 직접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겁니다.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맞아. 근데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저희들한테 잘해주는 거. 알겠습니다. 와닿는 거. 대학생한테 뭐 전공하세요? 체육학과요. 체육학과. 체육 전공. 두 분은 그럼 애인? 아니, 절대로. 절대로. 왜 절대로라고?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따로 있구나. 예. 그럼 이렇게 지켜도 되나? 예. 이번에 혹은 대선 후보 중에 지지자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왜 지지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 나오신 거라서 지금까지랑 좀 다르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믿음이 가는 후보 중 한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단일화 문제가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 두 분에게 한 말씀 그냥 세게 하세요. 어떤 두 분? 두 분 다. 문재인 안철수에게. 세게. 공약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25일 전에 단일화 하겠다는 약속.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 그거 아니고. 정책 공약. 내세우신 거.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초반에 얘기했던 네. 문화예술인들이 제안했던 50대 50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쪽 후보 쪽에 답이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이 나왔어요. 왜 받아들였어요?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원래 문재인 안과 안철수 안은 서로 섞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그 유민영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아까 거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건데 말이죠. 진중권 선생님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네요. 제가 아까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요. 서로 성질이 다르다는 뜻으로 한쪽은 피자 2분의 1, 한쪽은 호떡 2분의 1을 합쳐서 국민에게 주자. 그리고 서로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그러나 하나로 만들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사실 것이요. 국민에게 배불르면 가장 큰 안은 25일 전에 한 사람만 등록한다. 그렇습니다.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것이죠.
참 안타깝네요. 네. 정리하려고 그럴 때 마음이 또 새로운 말이 마음속에서 막 그 말이 많은 진중권 선생께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계시네. 그건 너무한다. 너무한다. 뭐 지금 진중권 선생님 말씀은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누구를 지지하는 거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너무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아니고 또 주요하게 오늘 밤에 이제 제기된 아닙니다만 이렇게 또 수정안이 오가고 있다는 사인 이걸 가능한 어떤 희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빨리 이 국민들이 더 이상 더 실망하기 전에 뭔가 두 진영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 아침 오전 11시에 안철수 후보가 오마이뉴스와 이 생방송 인터뷰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진짜 이거 깔끔하게 해결되고 그 인터뷰에서는 다른 걸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중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서혜성 작가가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너무하네요. 너무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오마이TV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당대 최고의 논객 진중권 선생님께서 방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하네요. 5글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애초부터 25일 날 단일화를, 그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로 했고, 그리고 후보 등록을 한 번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약속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국민의 요구, 주권자의 요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 촛불 집회 현장에서 단일화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까지 해야 되는 주권자의 그 가슴 아픈 것을 마치 위로하듯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북 완주에서는 50대 되시는 한 주권자께서, 한 시민께서 13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내용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열망은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민주정부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기본권이 보장되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조그만 술수 혹은 조그만 잔꾀에 매몰되지 마시고 후보 단일화를 빨리 달성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 종강역이라는 뜻은 종이 울리는 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이 울린 큰 종소리를 여러분이 두 분이서, 그리고 두 캠프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한 시민이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의 가슴이 무겁고 우리 진중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